당신 없인 이제 못 살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 땅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된 놀랍고도 긴 여정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4 강창수님의 이야기인데요. 황혼의 사랑이 어떻게 따뜻함과 공포를 동시에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뒤엔 어떤 결심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나고 자란 74살의 강창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몫으로 살았죠. 제 손을 거친 집이 수십 채는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를 참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노년의 삶은 쉽지 않네요. 요즘 제 생활은 어쩌다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는 가끔씩 그들이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건 텅 빈 거실에 놓인 흔들의자뿐입니다. 거기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게 요즘 유일한 취미가 되었네요. 오늘은 저의 황혼기에 일어났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몫으로 일하면서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했어요. 둘이 열심히 일하며 작고 허름한 집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무를 깎고 못질을 할 때면 옆에서 항상 김치를 담그거나 아이들 옷을 꿰매곤 했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밥을 먹었던 그 시절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했지만 두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로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아이는 이과를 좋아해서 의대를 갔고 아들은 전자공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기술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던 날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서로를 토닥였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러 가던 중이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내의 손이 식어가는 걸 붙잡고 의식을 잃을 만큼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 없이 홀로 남겨진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근처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죠. 다시 생각해 보면 제겐 한 가지 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저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진 겁니다. 딸아이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하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방문하더니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신 때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아이들이 왔는데 식사 중에 며느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그 땅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내와 함께 고생하며 모은 작은 시골 땅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급하고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속으로 그동안 이 땅이 너희에게 그토록 중요한 거였니? 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태도에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을 티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외로운 건 내 탓이니 자식들에게 불평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처럼 고독한 삶 속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에서 시작된 황혼의 사랑 이야기가 싹트게 되었죠. 복지관에 나가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루는 자식들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던 중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복지관 같은 데라도 나가 보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좋잖아요. 그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 날 복지관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탁구를 치는 분들, 요가를 배우는 분들, 심지어 댄스를 배우는 분들까지. 저는 댄스 강좌가 신기해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다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수 씨 맞으시죠? 저는 최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인상이 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제게 호감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저는 한 10년 됐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댄스 교습 시간마다 그녀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며 대화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관심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복지관 댄스 강좌를 통해 얼굴을 보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 또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죠. 강창수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은근히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런 자산이 참 귀하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죠.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오히려 기뻤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산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그녀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발표 화면과 친절한 진행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수익률이 연 10% 이상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설명은 그럴듯했고 그녀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했죠. 창수 씨, 이런 건 찬스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귀에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 땅을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팔면 정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그녀가 다시 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수록 그녀가 제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창수 씨, 요즘 외로우시죠?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녀의 다정한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녀와 춤을 추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뭔가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에 계시죠? 따님은요? 가족분들은 자주 뵈세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행사로 늦게까지 춤을 춘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행사 후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창수 씨, 어두운 밤에 혼자 걸어가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누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그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최은희 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잠깐만요. 저랑 한 잔 더 하시죠. 괜찮잖아요. 그녀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서 내릴게요. 늦었으니 집에 가야죠. 제가 단호히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창수 씨, 저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 드렸는데. 그녀의 말투가 이전과 달리 냉랭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를 멈췄고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녀의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창수 씨,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 이런 땅은 투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다른 남성에게 하는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녀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일부러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 요즘 왜 복지관에 안 나오세요? 제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겼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요즘 조금 바빴습니다. 몸도 안 좋고요. 애써 핑계를 댔지만 그녀는 집요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히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괜히 마음에 걸려 몇 마디 더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진심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창수 씨, 정말로 땅을 정리할 생각이 없으세요?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 돈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셔야죠. 다시 땅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돌리려는 저를 붙잡고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창수 씨 같은 분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국 저는 화를 내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최은희 씨,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수 씨,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수 씨, 저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은희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웃으며 손짓했죠.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수 씨 뵈러 왔죠.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안 보이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 제발 제 삶에서 물러나 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왜 저를 이렇게 밀어내세요? 그 순간 그녀가 이제 스토커같이 느껴지더군요. 불안함도 점차 커져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제 생활에 깊이 관여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안 뵈서 걱정했잖아요. 최은희 씨,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 우연히 뵌 거죠. 하지만 그 태연한 말투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공원에서도 아파트 근처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일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말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일 몇 개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수 씨, 제가 당신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자주 만나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관심이 이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경비실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복지관에서 두고 온 손수건이었습니다. 당신 물건이 저와 함께 있으니 자주 떠오르네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녀가 제 곁을 맴도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집 전화로 걸려오는 벨소리, 아파트 앞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자 메시지들. 창수 씨, 왜 자꾸 저를 밀어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만 해주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까지 저를 물어보며 집착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수 씨, 이제야 뵙나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집요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은희 씨,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요? 창수 씨,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절박함을 넘어 강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집착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버린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찢어진 신문지까지. 그 속엔 짧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창수 씨, 저는 당신을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외면해도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제 쓰레기를 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비실에 말했지만
경비 아저씨의 반응은 무심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항상 여기 계시더라고요. 뭔가 간절해 보이시던데. 이 일 이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창문 밖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비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복도에서 웬분이 계속 서성이고 계세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그녀가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 제가 여기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셨죠? 제가 이럴 만큼 당신을 생각한다고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강박적인 집착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은희 씨, 제발 돌아가세요.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저를 따라 복도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 거실 커튼을 열자 아파트 앞 벤치에서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커피를 들고 마치 일상적인 아침을 즐기듯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 내려오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물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수 씨, 제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태도는 무심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냥 강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 같던데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남들에게는 단순히 애틋한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놓인 또 다른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꽃병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창수 씨,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돌이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더니 그녀가 아래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돌멩이가 다시 창문으로 날아왔고 저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매번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이 상황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옥죄는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제 빨래를 훔쳐가서 이웃들 앞에서 흔들며 창수 씨, 이건 우리만의 인연이죠? 라고 소리쳤던 날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행동을 오해하고 점점 더 집착을 보였으며 결국 경비와 이웃들의 신고로 그녀가 제 곁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처음으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 혼자만의 고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로는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 악몽에 시달리곤 했지만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더군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자식들이 갑작스럽게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했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은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 겪으시고 보니 그 땅 정리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식들조차 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멀리 있는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해 홀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평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땅이나 아파트가 아닌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평온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제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의 어릴 적 앨범, 제가 젊었을 때 손수 만든 나무 도마와 작은 책상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이삿짐 차에 오를 때 저는 자식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다. 너희는 너희 삶에 충실하게 살 거라. 나는 잘 지낼게. 그리고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텃밭에 나가 고추와 상추를 가꾸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직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고추는 이렇게 심으면 돼요. 힘드시죠? 옆집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또다시 설레게 하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만난 한 분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점점 더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창수 씨 텃밭 가꾸는 거 보니까 참 부지런하시네요. 아직은 서툴러서요. 그런데 텃밭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 한편에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황혼에도 사랑과 고독은 함께 찾아오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그분과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렘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혼란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따뜻한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용기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창수님은 모든 고난을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셨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또 새롭게 찾아온 설렘은 믿어도 될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혹은 창수님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